우리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말과 그 후에 놀라운 반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부.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삶.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세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19세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였죠. 신혼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부부였어요. 남편은 성실했지만 변변한 일자리가 없었고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와 빨래를 하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세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부자였어요. 첫째 아들 현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들이니까 더욱 귀했죠. 그 시절 어머니들이 다 그랬듯이 말이에요. 가난해도 아이들만큼은 다른 집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저는 새 옷 한 벌 사본 적 없이 늘 남의 옷을 얻어 입으면서도 아이들만큼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들 밥상만큼은 부족함 없이 차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부. 악착 같은 노력과 성공의 시작. 남편과 저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공장 경비를 섰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공장에서 부품 조립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다 부어 타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지기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면 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점을 차렸습니다. 평수도 작고 초라한 붓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정성을 다했어요. 비록 우리는 못 배웠지만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번듯한 직장을 갖게 해주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현수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뿌듯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로 성공해서 이 가난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3부. 자식들의 변화와 상처. 하지만 현수가 중학생이 될 무렵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학교에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다 봐요. 아빠도 학부모 모임 같은 데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보면 창피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남루한 차림과 초라한 행색이 아이 보기에도 부끄러웠나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딸 미영이는 오빠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분식점 일도 기꺼이 도와주곤 했어요.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미영이보다 현수가 더 걱정되고 신경 쓰였어요. 아들이니까 더 잘 되어야 한다고,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분식점이 점점 안정되면서 저희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음식 맛도 좋아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제법 목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미영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현수는 대학에 들어간 후로 더욱 저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집에도 한날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와도 빨리 가려고만 했어요. 엄마, 이제 다 컸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아빠가 분식점 한다는 말 친구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가 커서 독립하려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때문에 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서로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론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니. 4부. 남편의 죽음과 더 큰 시련. 현수가 대학교 4학년이 될 무렵 운명이 저희를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아침 남편이 갑자기 하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한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남편.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분식점 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눈처럼 고치는 병원비와 재활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했어요. 밤새 남편을 간병하고 새벽에 분식점에 나가 일하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현수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들아, 엄마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 조금만 도와줄 수 없니?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어요. 저도 취업 준비 때문에 정말 바빠요. 죄송해요, 엄마.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을 간병하면서 저는 인생의 쓰다린 신시를 마주했어요. 결국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떠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5부, 현수의 결혼과 충격적인 모욕. 남편을 떠나보낸 후 1년쯤 지났을 때 현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보게 되는구나 싶어 기대가 컸어요. 첫 만남은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현수가 정한 곳이었는데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입고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될 지은이를 보는 순간 위축이 됐어요. 정말 세련되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중하게 인사는 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미묘한 시선을 느꼈어요. 제 차림지, 제 말투지,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잘해야겠다 싶어 최대한 친근하게 대했어요. 지은아, 우리 현수 잘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지은이가 슬며시 꺼낸 말이 충격이었어요. 어머님, 신혼집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신혼집 마련? 네, 요즘 시대에 전세금 2억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현수 오빠 혼자서는 마련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2억이라니.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 맞죠? 요즘 시대의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지은이를 보며 당황했어요. 현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남긴 돈 중 대부분인 1억 5천만 원을 현수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한 푼 두 푼 절약해서 따로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요. 현수야,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엄마, 고마워요. 그때 현수가 보여준 감사의 표정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라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지은이의 태도가 싹 달라진 거예요. 돈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결혼식 준비도 저는 완전히 배제됐고 지은이 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듣기에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참견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6부, 손자 돌잔치에서의 육훈육. 현수가 결혼하고 1년 후 손자가 태어났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돌잔치는 큰 호텔에서 열렸어요. 저는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아 선물도 준비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됐어요. 호텔에 도착해보니 지은이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저만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지은이는 저를 보더니 대놓고 수근거렸어요. 아, 저분이 시어머니구나. 생각보다 더 촌스럽네. 그 말을 듣고도 참았어요. 손자 돌잔치인데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식을 가져오려고 뷔페 코너로 가던 중에 지은이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좀 그래요. 차림새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가져오려는 접시를 놓칠 뻔했고 손끝까지 떨렸어요.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지은이가 제게 직접 한 말이 결정타였어요. 어머님, 이런 곳에 오시면 조금 격식을 차리시는 게 좋겠어요. 정말 창피해요.
그 순간 72년 동안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충격적인 발견과 마지막 카드.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들 말대로 돈 없고 교양 없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을까요? 그런데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책상 서랍 맨 뒤에 봉투가 하나 있어. 나중에 반드시 쓸 일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져봤어요. 결혼 후 4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려보지 않았던 남편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서랍 맨 뒤쪽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에게 꼭 필요할 때 열어보시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대체 무엇을 숨겨놓았던 걸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 여러 개와 증권, 그리고 남편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통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데 믿을 수 없었어요. 정기예금 통장, 주식계좌, 심지어 부동산 투자까지. 남편이 분식점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아껴 모으고 또 투자에 모아둔 돈이 무려 12억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편지였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걸 왜 숨겨뒀는지 궁금하겠지.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현수를 지켜봤어. 그래서 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거야. 언젠가는 꼭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여보, 현수에게는 적당한 돈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필요할 때 써. 절대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마.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느껴졌거든요. 팔부. 역전과 후회. 다음 날 저는 현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현수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은이와 함께 엄마 집에 와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와서 들어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현수와 지은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남편이 남긴 통장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돈이야. 통장 잔고를 본 현수와 지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12억이 조금 넘어. 너희가 몰랐던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지.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시어머니가 12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아, 어제 네가 한 말 기억하니?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시부모 대접은 받고 싶어 하시네 라고 했잖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어요. 정말. 지은이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더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현수야, 지은아, 이제 알겠지? 엄마가 정말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었는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 너희들이 엄마께 한 짓을 생각해봐라. 평생을 너희만 위해 살아온 엄마를 그렇게 모욕했잖아.
저는 통장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돈은 엄마가 쓸 거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써보고 싶어.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정말 자식답게 행동했다면 엄마가 이런 말을 할 일은 없었을 거야. 새로운 삶의 시작. 그 후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먼저 늘 꿈꿔왔던 여행을 시작했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녔어요. 그리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한글 공부도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지만 노인대학에서 한글을 배우고 책도 읽기 시작했어요. 요리 교실에도 다녔어요. 평생 분식점 음식만 만들다가 처음으로 다른 요리를 배우는 재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현수와 지은이는 계속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제게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한 건 아니라는 걸요. 진정한 깨달음과 화해. 1년이 지났을 때 현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현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그런데 저희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현수야, 지은이도 정말 많이 뉘우치고 있어요. 아이도 생겼는데 이제서야 부모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현수의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엄마,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지은이도 들어왔어요. 임신 중이어서 배가 불러 있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끝에 겪은 가슴 아픈 현실과 그 후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세저 되었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되돌이켜보면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19세에 시집와서 단 하루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죠. 늘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남편은 성실했지만 변변은 일자리가 없었고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와 빨래를 하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세 끼 제대로 맞기도 힘든 시절이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죠. 첫째 아들 현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들이니깐 더욱 귀했죠.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자. 남편과 함께 다짐했습니다. 2년 후 딸 미영이도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지만 솔직히 아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았죠. 가난해도 아이들만큼은 다른 집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었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본 적 없지만 아이들만큼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혔습니다. 밥상도 부족함 없이 차리려 했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공장 경비를 했고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청소와 공장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부어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공장에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면
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점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못 배웠지만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번듯한 직장을 갖게 해주겠다는 꿈이 있었죠. 현수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아왔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뿌듯했죠. 우리 아들이 공부로 성공해 가난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저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학교에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다 봐요. 아빠도 학부모 모임 같은데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보면 창피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못이 박히는 듯 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 미영이는 오빠와 달리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분식점 일도 기꺼이 도왔고 친구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더 걱정되고 신경 쓰였죠. 아들이니까 더 잘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식점이 안정되면서 살림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현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대학에 들어간 후 점점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집에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와도 빨리 가려고만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 컸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아빠가 분식점 한다는 말 친구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커서 독립하려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때문에 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서로 위로했지만 마음 한켠은 서운했습니다. 현수가 대학 4학년이 될 무렵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죠. 응급실에서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남편은 불완전하게 회복했고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분식점 일과 병원비, 재활치료비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1년쯤 지났을 때 현수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며느리를 만났지만 지은이라는 며느리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시부모 대접은 받고 싶으시네요. 손자 돌잔치에서도 지은이는 초라한 저를 향해 굴욕적인 말만 했습니다. 초라하게 느껴지는 제 모습이 부끄럽다며 친구들에게 조롱하는 소리까지 들렸죠. 72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남긴 서랍 속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증권, 그리고 편지가 있었죠. 남편은 평생 모은 재산 12억 원과 함께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현수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필요할 때 써. 절대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마. 편지를 읽는 순간 남편의 사랑과 지혜를 느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음 날 현수와 지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통장들을 식탁 위에 펼치자 두 사람은 충격과 후회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김순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엄마가 쓸 거야.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 그 후 김순자 씨는 진정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한글 공부와 요리 교실을 다니며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하며 진정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현수와 지은이는 계속 연락을 이어왔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후 현수가 혼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지은이도 함께 와서 사과했습니다. 임신 중인 배를 부여잡고 한층 겸손해진 모습이었죠. 김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엄마를 아프게 한 것, 그 마음만 알면 돼요. 이제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어머니는 세상의 모욕과 상처를 듣고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때로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과 남편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처음으로 떠난 여행,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자유와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맞으며 이제야 나답게 살 수 있구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요리교실에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 때 저는 분식점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했던 손놀림과 달리 새로운 레시피를 익히며 즐거워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완성하고 나면 그 만족감과 성취감이 저를 정말 살아있게 느끼게 했습니다. 노인다학에서 배우는 한글 수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항상 말하던 것처럼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이웃들, 저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저는 비로소 남을 위한 삶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따뜻함이 나 자신을 지키면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현수와 지은이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현수는 한동안 망설이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저를 대했고, 지은이는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겸손히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철없는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가 더 문제였죠.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비로소 속으로 깊이 숨겨두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권리를 온전히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자. 이 결심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인생이 남긴 모든 상처와 고생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삽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납니다. 현수와 지은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온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과 희생을 나 자신에게 돌려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아름답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용기 내어 나를 위해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72세의 김순자,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살아보자.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일, 하루를 시작하며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 일,
그동안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시간을 쓴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행복이 되었어요. 여행은 저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부산의 활기찬 거리, 경주의 고즈넉한 절과 고택. 모든 곳에서 저는 자유를 느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면 72년 동안의 억눌린 삶이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요리교실에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며 손끝으로 느껴지는 질감과 향, 그리고 완성된 음식을 먹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분식점에서 평생 반복했던 손놀림과 달리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창조와 즐거움이었습니다. 누인대학의 한글 수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이 항상 말하던 것처럼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이웃들, 저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저는 비로소 남을 위한 삶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따뜻함이 나 자신을 지키면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현수와 지은이는 여전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그들의 태도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이는 임신한 몸으로 겸손히 사과했고 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을 전했죠.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철없는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흐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상처받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가 저 문제였죠.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 돌려줄 수 있음을 깨달았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 결심 이후 매일매일이 특별해졌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숨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여행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현수와 지은이가 어떻게 반응하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72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아름답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용기 내어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72세 김순자.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느낀 배신감, 모욕감, 서운함, 모든 감정은 이제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제 품에 안길 때 저는 그 작은 생명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그 순수한 눈빛 속에서 부모로서의 책임보다도 한 인간으로서의 즐거움과 사랑을 느낍니다. 분식점을 떠나 새로운 배움과 여행을 시작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참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현수와 지윤이도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진심 어린 존중과 겸손을 느낄 때마다 오래전 남편이 남긴 편지와 통장 속 의미가 새삼 떠오릅니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 말대로 저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예전처럼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순자야, 너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가 행복해야 다른 누구도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느낍니다. 72년이라는 긴 세월.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은 아름답지만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을 기쁨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여행을 하고 배우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봉사하며 다른 이들과 진심으로 교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갑니다. 72세 김순자,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한 걸음씩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갑니다.